안녕하십니까, 선생님들.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예전에 스피커를 일부러 샀었는데, 마이크를 샀었는데, 이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이어폰, 마이크. 마이크를 더 비싼 걸 사야 되나? 자료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1강 어땠나요? 너무 길지 않았나요? 2시간이나 할 줄 몰랐는데. 그러셨다면 정말 다행입니다. 오늘 굉장히 오랜만에 밤 늦은 시간 강의라 뭐 저도 저지만 공부하시는 선생님들도 굉장히 피곤하실 거라 생각이 들어서 오늘의 양을 좀 최대한 줄였습니다. 그리고 운동법에 대해서 좀 많이 디테일하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유료 강좌 스포일러가 너무 많이 될까 봐 약간 걱정되긴 하는데. 지금 혹시 조금 끊기나요? 오케이. 어허. 우선은 지금 제가 이제 그 방 문을 좀 닫아놔가지고 지금 막 들어오시는 시간대라 조금 약간의 끊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것만 조금, 요 시간대만 지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심하게 끊기진 않는 거죠. 네, 그러면 1분만 더 있다가 자료 한 번만 더 올려드리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네. 아마 이제 막 접속하시는 시간들이라 약간 끊겼던 것 같아요. 11시 5분에 자료 한 번 더, 자료 올려드릴 겁니다. 자료 이제 올려드리고 11시 5분에 시작하겠습니다. 자료 채팅창에서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도 오늘 많이 들어오시네요. 음. 네, 자료 한 번 더 업로드 해드렸고요. 채팅창에서 확인해 보시고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또 들어오시는 선생님들이 많으시면 중간에 한 번 더 자료는 올려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자, 익숙한 모습이죠. 저도 이러고 있고 뭐 출퇴근길 보면은 대다수의 분들이 다들 이러고 계시는데 이거를 뭐 마냥 나쁘게만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사회의 변화에 따른 뭐 우리 현대 사회 발전 그리고 어찌 보면 인간들의 진화에 따른 결과일 수도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아프다고 하니까 보기 안 좋은 걸 떠나서 아프다고 하니까 그 아픈 원인들을 우리 근골격계를 공부하고 있는 근골격계를 무기로 삼고 근골격계가 우리 직업의 원천인 우리들 입장에서 한번 조금씩 살펴볼게요. 우선 뒤에서도 이런 근육들 여기 오늘 뭐 델토이드 뭐 팩 메이저 이 정도 얘네들 빼고 얘네들은 다 다루긴 할 건데 그래도 뭐 이런 근육들 트래피지어스, 델토이드, 팩토얼리스, 메이저 이런 것들 뭐 익숙하잖아요. 뭐 SCM까지 스터너클레이도 메스토이드까지는 익숙한데 이 위에 두 개가 좀 익숙하지 않을 수 있어요. 우선 그 용어를 조금 정의해드리면 캐피리스가 붙죠. 캐피티스 이게 머리에 붙어 있다는 뜻이에요. 또 다른 이것과 유사하게 다른 용어로 썰비시스라고 있어요. 그럼 그 목 쪽에 붙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는 이제 근육들 이름인데 세미가 붙으면 우리 근육 용어 말고도 그냥 반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스파이널리스는 그 척추와 척추 사이를 연결해 주는 근육. 뭐 한 개에서 두 개의 척추 사이를 연결해 주는 근육도 될 수 있고 뭐두 개에서 네 개가 될 수도 있고 여섯 개에서 여덟 개가 될 수도 있어요. 이것은 나중에 척추 파트를 공부할 때 더 자세히 설명드리고 스플레니어스는 목 뒤에 있는 널판근이에요. 얘도 마찬가지로 이 척추들을 쭉 따라서 다 붙어 있습니다. 이따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자, 그래서 먼저 이것을 보면 여기에 지금 표시되어 있는 근육들이 오버 액티베이션, 이 스마트폰을 보기 위해서 굉장히 과활성화되어 있는 근육들이다 라고 해요. 이 세미스파이널리스 캐피리스, 스플레니어스 캐피리스들은 머리를 신전해주는 근육이고 지금 보시면 머리가 좀 이렇게 앞으로 빠져나가 있으면서 살짝 턱이 약간은 이렇게 들려 있죠. 아래로 숙여지긴 했지만 그러면서 이 상부 쪽은 신전이 돼 있고 SCM은 사실 이렇게 뒤에 있어야 되는데 앞으로 밀려져 있어요. 이것 자체가 모기에 살짝 아래로 구부러지면서 굴곡이 되어 있고 상부 쪽은 신전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뒤에서 설명드릴게요. 지금은 이해가 잘 안 돼도 좋아요. 그냥 설명드리는 거예요. 익숙해지라고. 그리고 그 아래 트래피지어스 중에서는 특히 어퍼겠죠. 상부 섬유들. 상부 섬유들이 이 똑같이 후드 쪽에 목 뒤에 SCM 그 바로 가쪽 뒤쪽에 붙어 있어요. 비슷한 역할을 해줘요. 근데 얘네들도 똑같이 신전돼서 스트레스 받고 고개가 앞으로 또 멀리 가니까 그것도 견뎌내야 되기 때문에 또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이 델토이드도 이 스캐뷸라가 계속 약간 올라가려고 하고 그리고 손도 들고 있고 어깨는 긴장해 있으니까 당연히 크게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이 대흉근 자체도 똑같이 이 우리가 라운드 숄더라고 하죠. 팔이 내회전 되면서 또한 손으로 스마트폰을 조작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또 스트레스를 받게 되죠. 뭐, 같이 앞쪽에 있는 소흉근도 마찬가지일 테고. 그래서 이런 지금 문제로 나와 있는 근육들이 정리가 되어 있지 않은데 그냥 정말 쉽게 목의 굴곡 신전근, 그 다음에 팔뼈 전체,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숄더 컴플렉스들을 올리고 내리는 그런 근육들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보고 근육만 보는 게 아니라 이 근육들을 트레이닝하는 것까지 같이 볼 겁니다. 운동 영상들을 예전에 찍어서 유튜브 업로드 해놓은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거 이제 복습하시면서 저희 채널 들어가서 계속 쭉 보세요. 제가 2017년도쯤에 찍은 거라 전 창피해서 못 보겠더라고요. 저는 안 볼 거니까 뭐 네. 내용에 관한 질문만 하시고 영상에서 뭐 제가 네. 쓸데없는 소리 안 하고 빨리 하겠습니다. 늦은 밤이니까. 네. 자, 방금 말씀드렸던 이 SCM이에요. SCM이 제가 뭐 이야기했을 때 이게 뒤에 있어야 되는데 앞으로 밀려 나와 있고 굽혀지기도 하고 펴지기도 했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이 말입니다. 먼저 SCM의 부착부들을 보면 스터노가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스터넘, 흉골. 그렇죠? 거기에서 따온 거고 흉골에 지금 붙었죠.
그리고 클레이도가 클레비클의 이제 영어식 표기로 클레이도 붙었고, 그다음에 메스토이드가 여기 뒤에 볼록 튀어나와 있는 부분 여기에요. 그래서 스터너클레이도 메스토이드, 이렇게 SCM이라고 부르죠. 보시면 여러분들이 만져보세요. 여기 붙어 있고, 제 흉골이 지금 좀 보이게 이렇게 흉골과 쇄골 이렇게 붙어 있죠. 뒤에 있죠. 약간 뒤쪽으로 주행하죠. 그렇죠? 앞쪽에 당연히 흉골이랑 쇄골이 있고 메스토이드가 뒤에 있으니까 앞에서 뒤로 주행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SCM의 주행 방향을 놓고 봤을 때 C3 정도 기준으로 하부는 굴곡을 할 수 있어요. 하부 섬유들은. 하부 섬유들이 굴곡이 되면 상부 섬유들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토크가 뒤쪽으로 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신전이 됩니다. 그러니까 목이 이렇게 빠지는, 하부는 굴곡이 되고 상부는 신전이 돼요. 지금 옆에 보시는 그림처럼. 그래서 하부는 굴곡, 상부는 신전이 되면서 뒤에 위치해 있던 SCM이 이렇게 앞으로 밀려 나오게 되는 거죠. 괜찮나요?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사람들마다 다르겠지만 일자 목이신 분은 그냥 목이 이렇게 일자로 쭉 나열려 있을 수도 있고, 정말 거북목이신 분들은 턱도 많이 앞으로 밀려 나가 있다고 가정하면 이 SCM의 상부 섬유들까지는 익스텐션이 좀 과도하게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이것을 우리가 운동에서 접목시켜서 봤을 때 시트업이나 크런치 같은 걸 할 때 목을 붙이지 못하고 턱이 이렇게 먼저 빠져나오는 현상, 이 네발기기 자세에서 턱을 이렇게 붙이지 못하고 턱이 이렇게 자꾸 들리는 현상,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이것이 지금 이 우측 그림에서 보면 어디까지 연결을 시켜놨냐면요, 턱관절까지 이 영향을 끼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뒤로 자연스럽게 이렇게 정상적인 위치에 있어야 되는데 앞으로 밀려나가면 지금 이 아래턱에 있는 목과 턱을 연결해주는 근육들이 늘어나게 돼요. 그러면서 이 아래턱을 소위 말하는 TMJ, 그죠? 이 TMJ를 이 뒤쪽 그리고 아래쪽으로 끌어가게 되면서 여기서 턱관절에서 장애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템포럴 맨디뷸라 조인트라고 해요. 이 관자뼈하고 아래턱뼈가 연결된 관절, 우리 흔히 이 턱관절이라고 하는 데가 TMJ라고 하는 관절입니다. 그래서 이것까지도 연관성이 있어요. 이미 거북목과 턱관절의 연관성에 관련된 연구들은 뭐 2000년도 초반대, 90년도 후반대인가 2000년도 초반대부터 시작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둘의 연관성은 상당히 깊습니다. 이렇게 머리가 앞으로 향하면서 보시다시피 아래턱 근육들이 이렇게 뒤로 당겨지는 장력을 받게 되면서 이 턱관절까지 불안해지는 거죠. 그럼 뭐 조금 더 가면 관자뼈가 머리 옆에 있는 템포럴리스 근육이 있거든요. 이 근육들은 또 우리가 두통도 같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머리 통증도 함께 더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서 또 한 번만 조금 더 가면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지금 그러면 문제 있는 근육들이 이 SCM이고 뭐 얘네들은 좀 늘어나 있고 이 근육들까지도 수축을 받고 있으니까 뭐 목 뒤 근육들이랑 이런 SCM이랑 얘네들 풀어주면은 좀 효과가 있겠다, 이렇게까지 생각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좋은데 조금 더 가면 이 동작을 안 나오게 하면 돼요. 이 근육을 풀어주는 건 굉장히 급한 불을 끄는 거죠. 이렇게 빠져 있는 걸 이렇게 넣으면 이 근육들의 긴장이 풀리면서 자연스럽게 돌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나와 있는 이 사람이 이런 생활을 하고 이런 자세를 가지고 움직일 수 있도록 그것을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풀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좋아요. 왜냐하면 만약에 이 자세 때문에 턱관절이나 두통이 굉장히 심했던 사람이라면 이걸 풀어서 짧게는 반나절이라도 이 통증이 없이 살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좋은 일인데, 문제는 이것만 푸는 걸로 운동을 다 가져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한 세션, 두 세션은 그럴 수 있지만 꾸준히 우리는 계속해서 발전해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목 굽힘 근육 중에 또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아이인데요.
SCM이 지금 말씀드렸듯이 하부 쪽에서 목 굽힘을 만들어내고 양쪽이 다 동시에 작용했을 때, 그리고 상부 쪽은 이제 펴 작용을 만들어낸다고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거를 설명을 안 드렸는데 돌림이죠. SCM이 앞쪽 영역에 있는 근육 중에서 목을 돌려주는데 아마 앞에 있는 영역, 앞쪽 근육들 중에서는 제일 많이 기여를 할 거예요. 반대쪽 축 돌림을 합니다. 이 그림으로 기준을 설명드리면 이 우측 SCM이 수축을 하면 고개는 반대쪽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건 이해가 잘 되시나요? 괜찮죠? 이렇게 대각선으로 주행이 되어 있고 앞쪽에 있는 근육이 뒤에 있는 근육을 이제 이렇게 잡아 당기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당기니까 돌아가죠. 어렵지 않죠, 이거? 이렇게 해서 크게 보면 굽힘과 이제 측돌림이 있습니다. 두 번째, 스케일링 볼게요. 네. 사각근이라고 하는 근육인데요. 이 근육 좀 낯선가요? 어떤가요? 이게 많이 이제 요즘 많이 아시죠? 예전에는 해부학 책에서 스케일링을 포함하지 않는 책들도 좀 덜어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뭐 호흡이 또 많이 강조되고 그래서인지, 근데 뭐 사실 우리 국내에도 뭐 스포츠 의학이 점점 발전하고 있다는 증거죠. 굉장히 중요한 근육 중에 하나입니다. 근육 보면은 한 중부 경추, 여기 그림으로는 지금 C2 TP까지 붙어 있는데 여튼 뭐 C3나 2 정도 레벨에서 이 가로돌기 쪽에, 그러니까 옆에 붙어 있어요. 옆에 붙어서 이 세 가지 파티로 나눕니다. 얘네 사각근은 앞, 중간, 뒤로 나뉘는데 앞하고 중간은 첫 번째 갈비뼈에 붙어 있어요. 여긴 지금 이 우측은 앞 스케일링만 보여주고 이 좌측에서는 중간 스케일링. 그래서 앞쪽 영역, 이 첫 번째 립에 앞, 뒤가 다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립에는 이제 뒤쪽 영역에 뒤쪽 섬유에 스케일린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삼각형이 만들어져요. 이걸 스케일린 트라이앵글이라고 하고요. 여기 사이로 빠져나오고 있는 것이 보이시나요? 브레키얼 플렉서스, 상완신경총이에요. 그리고 여기 또 이 동맥이 있죠. 아테리가 있죠. 쇄골하 동맥이 또 지나갑니다. 뭐 그 앞쪽으로 쇄골하 정맥도 지나가고요. 중요한 것은 이 공간 자체가 좀 좁아지거나 막히게 되면, 즉 이 스케일린이 잘 안 움직여요. 구축이 일어나고 과활성화나 저활성화건 좋지 않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것들을 압박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목부터 해서 팔저림이 같이 있을 수 있어요. 이 증상을 바로 흉곽출구 증후군이라고 해요. 우리 이번 8월 초에 8월 7일이었나요? 하는 마지막 이 무료 강좌로는 마지막 편에 있는 흉곽출구 증후군, 그 증상의 이 대표적인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래서 이렇게 팔저림 증상을 동반한 어깨, 팔, 목, 어깨, 팔 통증을 줄 수 있고, 조금 더 가면은 이게 목 디스크 때문에 저린 건지 이 흉곽출구 증후군 때문에 저린 건지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겠죠. 이것 때문인지 뭐 때문인지 몰라요. 그리고 거북목의 기인에서도 얘네들은 굉장히 많이 또 스트레스 받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레터럴 플렉션이에요. 움직임에서 봤을 때. 그리고 양쪽이 동시에 작용하면은 플렉션을 해요. 고개를 이렇게 살짝 떨어뜨리는 걸 보조합니다. 이거랑 너무 비슷하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 그 거북목이신 분들 중에서도 보면 고개가 한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거나 이렇게 돌아가거나 그러신 분들 굉장히 좀 많죠. 그럴 때 이제 한쪽으로 특히 약간 이렇게 기울어져 있거나 아니면 한쪽 어깨가 떨어지면서 이렇게 기울어져 있거나, 그렇죠? 이런 경우 뭐 반대쪽으로 가도 상관없고요. 여튼 고개의 이 레터럴 플렉션의 움직임, 그리고 약간의 거북목 증세, 그러면서의 팔저림. 근데 디스크는 없는데 팔은 저린데, 그러면 이거를 좀 더 의심해 봐야겠죠.
TOS 편에서는 이 TOS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릴 거고, 유료 강좌에서는 디스크 때문에 저린 건지 TOS 때문에 저린 건지 뭐 때문에 저린 건지를 분별하는 방법, 평가부터 이 운동까지 쭉쭉 다 나갈 겁니다. 그거는 뭐 너무 분량이 많아가지고 네, 무료 강좌로 다 담아낼 수가 이제 없어요. 그래서 이 기능적으로 움직임의 기능적으로 봤을 때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것들이 있고, 얘네들이 이 로테이션의 역할은 뭐 보고되는 연구들마다 좀 달리 되는데, 약간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은 이 뉴트럴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보다 이렇게 갔다가 돌아올 때 많이 역할을 한다 그래요. 돌아올 때. 뭐 한 5도 정도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 이런 것들은 기여한다고 합니다. 그냥 좀 대략적으로 이렇게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얘는 우선은 레터럴 플렉션을 좋아하고, 그리고 양쪽이 같이 수축하면 굽힘이 되고, 돌리는 건 그냥 한 보조 정도. 대신 이 트라이앵글에서 상완신경총이랑 동맥이 지나가서 흉곽 출구 증후군의 첫 번째 터널 역할을 하게 되는 원인이 된다. 그리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스케일린의 역할은 숨 쉬는 거. 횡격막이 문 닫아버리면 얘가 바로 반응해요. 첫 번째 립과 두 번째 립에 있잖아요. 숨을 쉬면 우리가 립 케이지가 립이 벌어졌다가 줄어들었다를 계속 반복하죠. 횡격막이 잘 움직이면서 안에 폐 용적이 증가됐다가 증가되고 줄어드는 것을 반복하면서 이 립이 자연스럽게 움직여야 되는데, 횡격막이 잘 못 움직이면은 이게 일단 반응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가 운동을 막 격렬하게 하고 지쳐서 숨을 헐떡헐떡헐떡 거릴 때 어깨를 으쓱으쓱하게 되잖아요. 그때 사용되는 게 얘예요. 근데 이제 이 호흡이 잘 안 돼서 횡격막이 셧다운되면 얘네들이 더 많이 사용이 되니까 얘네들의 구축은 심해질 테고, 그럼 뭐 일단 이렇게 트라이앵글이 또 좁아져서 저림 증상이나 목의 통증, 어깨 통증을 유발할 수도 있고, 고개는 자꾸 이렇게 떨어져서 거북목 증상이 또 유발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한 첫 번째 운동도 아니에요. 그냥 오리엔테이션이에요. 인지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 그냥 한번 볼게요. 이게 지금 보이시나요? 영상? 음, 보이시죠? 네. 지금 그냥 이렇게 좀 들어가게 있는데, 이렇게 턱을 당기고 흉곽을 올리는 겁니다. 이것을 스터넘 리프트라고 해요. 스터넘이 흉골이잖아요. 이제 리프트로 위로 끄집어 올리는 거예요. 보통 이렇게 등이 굽고 거북목이신 분들한테 가슴을 펴라라고 얘기하는데, 가슴 피는 건 잘못된 기능이에요. 가슴을 피게 되면 첫 번째로 보상 패턴이 어디서 일어나냐면, 지금 우리 예전에 찍은 이제 저랑 같이 연구실에서 같이 동고동락하던 이제 선생님이셨는데, 이것도 사실 과해요. 근데 그냥 영상으로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좀 과하게 하는 거고, 가슴을 피게 되면 요추의 로도시 커브가 더 심해져요. 즉 골반의 전방 경사를 만들고 요추의 로도시 커브를 만들면서 이것을 쭉 피게 만드는 거죠. 그건 진짜로 이 상부 체간 그리고 경추 레벨의 올바른 자세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런 척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턴럼 리프트를 할 때도 여기에 보상 패턴을 잘 보셔야 돼요. 요추와 골반부에. 지금 제 마우스 커서 보이죠? 네. 이쪽 보상 패턴을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 스터넘 자체가 위로 올라가게 되니까 어깨에 힘을 빼고 있으면 스캐뷸라는 살짝 아래로 디프레션 돼야 돼요. 그렇죠? 스터넘이 위로 올라가면서 턱은 살짝 같이 당겨지고, 그냥 이거를 이렇게 만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걸 알려줬더니 어떤 선생님은 이제 클라이언트 분들에게 전달하기 좋게 표현을 이런 식으로 바꾸셨더라고요. 누가 멱살을 자꾸 끌어올린다고 생각하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잡고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느낌으로. 턱은 당기고 어깨는 힘을 빼고 자연스럽게 떨어지기. 골반의 움직임, 요추의 움직임이, 그러니까 즉 보상 패턴이 없어져야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생각보다 이 자세를 만드는 것도 쉽지 않아요. 이 자세가 먼저 만들어지려면 코어의 액티베이션이 어느 정도 돼야 돼요. 얘네들이 요추의 로도시 커브나 펠빅의 안테리어 틸팅이 만들어지는 것을 이 사람이 느끼려면 요골반부의 근신경계가 살아 있어야 되고, 이걸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다는 것은 코어를 어느 정도 국소 코어 머슬들을 컨트롤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국소 코어 머슬들을 컨트롤, 즉 뭐 할로잉을 하건 브레이싱 하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스터넘 리프트를 할 때 얘네들 안 움직이게 할 수 있느냐 없느냐예요. 근데 저희들은 그것을 할로잉이나 브레이싱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이분이 스터넘 리프트를 했는데 이게 잘 돼요. 근데 할로잉이나 브레이싱은 몰라요. 그럼 굳이 할로잉이나 브레이싱을 넣어줄 필요까지는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스트럼 리프트를 할 때마다 요추의 보상 패턴이 생긴다 그러면 이 코어의 안정화를 먼저 접근을 해주시는 편이 훨씬 더 좋을 겁니다. 자,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일단 이 자세만 하더라도 이 경추의 굴곡, 그리고 앞으로 포워드로 머리가 나아가 있던 것들을 이렇게 들어올 수 있게 인지적으로 만들어 줄 수 있죠. 이 포지셔닝 상태로 이제 상체 운동들 다 들어갑니다. 네. 다시 보이시죠? 이제 목 굽힘 근육들 중에서 방금 SCM처럼 이렇게 턱을 빼면서 상부 경추는 익스텐션 시키면서 굽혀주는 애 말고 진짜 턱을 붙이면서 굽혀주는 애들을 볼 거예요. 가쪽 머리 고등근 일단 얘는 좀 배제시키고요. 이쪽 영역에 있는 건 잠깐 배제시키고 여기부터 볼게요. 롱거스 있고 이 콜리, 캐피리스, 캐피리스 머리에 붙어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뒷 후두 옥시피탈 본에 지금 붙어 있죠. 목에서 시작해서 머리에. 이거 지금 앞면이에요. 그렇죠? 딱 붙어 있어요. 그리고 긴 목근, 그러니까 롱구스 콜리 쭉 길죠. 흉추에서부터 붙어 있죠. 지금 여기 갈비뼈들 연결된 거 보이시죠? 흉추에서부터 시작돼서 척추의 앞면, 바디 쪽 앞쪽으로 쭉쭉쭉 다 붙어서 C1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작지만 지금 C1과 OCC, 옥시피탈 본을 연결해주는 앞머리 고등근, 렉터스 캐피리스 안테리어가 있어요. 이 렉터스 캐피리스 레터럴리스는 옆으로 구부리는 근육이에요. 근데 앞쪽에서 보이기 때문에 그냥 그림상 넣은 거고, 이 넥 플렉션에서 턱을 붙이면서 정말 순수한 넥 플렉션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근육들은 우선 얘네들 세 개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작은 것은 이 아이겠죠. 왜냐면 그러니까 하나의 분절만 연결하고 있죠. 두 개의 뼈만 연결하고 있는 거죠. 나머지 긴 머리근이나 그러니까 롱구스 캐피리스나 롱구스 콜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척추들을 연결하고 있죠. 그래서 얘네들이 목을 수축하면 턱을 붙이면서 이렇게 되죠. 근데 제가 지금 따라 했을 때 턱을 이렇게 붙이면서도 벌써 스터넘 리프팅 되죠. 그러면서 이렇게 구부러져야 돼요. 이렇게. 이거는 혹시 뭐 이렇게 좀 설명을 좀 더 자세히 하거나 이해를 돕고자 한 건데, 지금 보신 이 앞머리 고등근 여기 있고요. 롱구스 캐피리스는 여기 있죠. 롱구스 콜리는 당연히 머리 안 붙어 있으니까 머리 아래쪽 면에서 보일 수가 없죠. 얘네들이 목에 굉장히 깊은 곳에 있어요. 일단 만질 수는 없고, 그래서 얘네들을 수축했을 때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기도식도가에 힘이 들어가는 느낌. 실제로 클라이언트 분들도 이걸 이렇게 하고 나면 뭔가 이 목 안쪽에서 힘이 들어가면 목 안쪽 뭐 느낌이 이상하다. 목 안쪽에 굉장히 안쪽에 대한 피드백을 받아야 해요. 자,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순수한 넥 플렉서들, 딥 넥 플렉서라고 하거든요. 혹은 딥 서비컬 플렉서, 그래서 DCF라고 많이 불러요. 이 DCF들이 이 목 굽히는 역할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이걸 목을 경추를 이렇게 딱 세워주고 있는 거예요. 앞쪽 영역에서 뼈에 딱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목을 세워줄 수 있는 근육들입니다.
이게 보통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면 목이 손상받는 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틱 박으면 확 젖혀졌다가 툭 이렇게 구부러지잖아요. 아니면 뭐 반대로 되거나. 이럴 때 보면 우리 뒤쪽 영역에는 근육도 많아요. 그렇죠? 인대도 많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척수신경도 뒤쪽에 있고 척수신경을 보호하기 위한 구조물들도 뒤쪽에 훨씬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숙이는 거는 보호를 좀 더 받을 수 있어서 뒤쪽은 괜찮은데 이렇게 꺾이면 앞쪽은 이 바디 바로 앞쪽으로 지나가는 이 앞 세로인데 그것 말고는 특별히 없어요 구조물이. 그리고 이 롱구스콜리 방금 여러분들 보셨던 그 근육들 말고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탁 그 뒤로 과하게 젖혀지면서 늘어나면서 손상을 받게 되면 이 목을 올바로 세워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목 깁스 많이 하잖아요. 교통사고 당하면. 이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팔을 못 들어요. 팔을 못 듭니다. 이따가도 보시겠지만 목과 어깨를 연결해주는 근육들이 굉장히 많죠. 이 목이 올바로 세워질 수가 없으니까 기둥이 안 세워졌는데 옆에 있는 아이들이 어떻게 움직이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좀 더 확장시켜서 사람 몸 전체로 보면 척추가 없는데 팔다리뼈가 어떻게 움직입니까? 그거랑 같은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첫 번째로는 스테빌라이저예요. 목을 올바르게 세워주는 스테빌라이저고 두 번째가 이제 이렇게 구부리는 딥넥 플렉션을 만들어주는 것이죠. 이것도 트레이닝하는 거 볼게요. 네, 잠시만요. 이렇게 지금 누워서 하는 게 가장 노멀한, 가장 쉬운 거고요. 다리는 지금 보이지 않지만 다리는 훅 라잉 포지션이라고 양쪽 무릎 세워주는 포지션. 그게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허리에 로도시 커브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지 않고 허리 쪽에 부담을 덜어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무릎을 세운 채로 이렇게 진행을 하면 되고 운동은 굉장히 간단해요. 이게 다예요. 뉴트럴로 천천히 풀었다가 턱을 당기는 겁니다. 이게 답니다. 근데 지금 손은 왜 이렇게 넣어놨냐? 이 손, 우리 선생님의 왼손을 넣어놨는데 이걸로 누르는 거예요. 지금 이 벽이 지면이라고 가정하면 그냥 누워있으면 이렇게 누워있겠죠. 턱을 당기면서 이 손을 압박시키는 겁니다. 일정한 크기의 힘으로. 실제로 바이오 피드백이라는 이 압력이 얼마만큼 들어가는지 수치화해주는 도구가 있어요. 그걸 여기다가 두고 트레이닝도 많이 시켜요. 그러니까 일정한 압력을 줘라. 왜 일정한 압력을 줘야 하냐면 오른손으로 지금 이렇게 잡고 있죠. 일정한 압력, 너무 과하게 하면 SCM이 힘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지금 목 중에서도 국소 부위에 있는 근육인 DCF를 트레이닝 시킬 거잖아요. 근데 조금 더 글로벌한 SCM의 힘이 과도하게 들어가지 않게 이 손으로 강도를 조절하고 이 손으로는 팔페이션을 하는 거죠. SCM 여기 바로 딱 보이잖아요. 그죠? SCM 여기는 계속 말랑말랑 해야 돼요. 그리고 목 안에 아까 말씀드렸던 식도, 기도 있는데 굉장히 깊숙한 쪽에 힘이 들어가는 게 느껴지게. 그럼 이건 셀프고 우리가 클라이언트 분들 지도할 때는 이 손도 우리 손, 이 손도 우리 손. 근데 클라이언트 분이 헷갈려 한다 그러면 한쪽 SCM은 우리 손, 한쪽 SCM은 클라이언트 손. 이렇게. 그래서 둘이 같이 피드백을 주고받을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트레이닝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게 이거랑 아까 보셨던 스터넘 리프트랑 거의 비슷하게 맞물려서 둘이 같이 이제 들어가 주는 게 훨씬 좋죠. 두 개 같은 연장선상이니까. 오케이. 지금까지 괜찮나요? 네. 다음 바로 목 신전근들 볼게요.
목 신전근들에서 대표적인 것이 스플레니어스. 그리고 지금 여기에선 나와 있지 않지만 뭐 세미 스파이널리스 아까 봤던 여기 조금 넘어갈게요. 첫 번째로 세미 스파이널리스 있죠. 얘도 캐피리스, 그러니까 머리 쪽에 붙어 있는 애도 있고 목 쪽에 붙어 있는 애도 있습니다. 지금 목에서 가장 많이 신전근 중에서 가장 많이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스플레니어스예요. 스플레니어스도 방금 보셨던 것처럼 머리 영역과 목 영역이 있습니다. 머리 영역은 당연히 이 뒤쪽에 후두부 쪽에 붙어 있는데 보시면 여기가 SCM 부착 부위잖아요. 마스터이드 프로세스. 거기 바깥쪽 뒤쪽으로 보세요. 머리 널판근 스플레니어스 캐피리스 붙어 있죠. 그리고 그 뒤로 보세요. 세미 스파이널리스 캐피리스 붙어 있죠. 그러니까 얘 기준으로 보이나요? 내가 고개를 돌면 내가 내 모습이 안 보여서 이렇게 여기 SCM 붙어 있고 여기 스플레니어스 붙어 있고 여기 세미 스파이널리스 붙어 있고 좀 더 가면은 더 이쪽으로 가면은 어퍼 트랩 보이시죠? 이렇게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 우리가 저기 뭐 머리 감을 때도 이렇게 뒤통수 마사지 해주면 되게 시원하고 그리고 바로 아래쪽 그러니까 이 메스토이드 프로세스 타면서 위로 말고 그 아래쪽으로 가면 그 아래쪽으로 지나가면 굉장히 작은 근육들 있어요. 아까 봤던 앞머리 고등근 기억나세요? 렉터스 캐피리스 안테리어. 다시 보죠. 여기 얘처럼 뒤에도 똑같이 있어요. 이거 바로 뒷 슬라이드에서 나옵니다. 그때 더 설명드릴게요. 얘네들 근육들 때문에 이제 여기 만져주면 시원한 거잖아요. 거북목은 이렇게 나와 있어서 항상 상부 경추가 익스텐션된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니까. 자, 방금 말씀드렸던 거예요. 렉터스 캐피리스, 그러니까 머리 고둔근. 렉터스가 곧다라는 거죠. 렉터스 피모리어스, 대퇴직근 이런 것처럼 똑같아요. 고든. 머리 고둔근인데 앞에도 있었고요. 그렇죠? 뒤에도 있어요. 앞에도 있죠. 옆에도 있죠. 레터럴리스 안테리어. 그리고 뒤에도 있습니다. 근데 대신 뒤는 마이너 메이저 있어요. 마이너는 보니까 뒤통수 뼈랑 첫 번째 목뼈 바로 연결해주고 메이저는 뒤통수부터 C2, C2까지 연결되어 있죠. 그리고 그 옆에 보면은 약간 사선으로 주행하는 애 있네. 아, 오블리퀴어스 캐피리스, 오블리퀴어스 캐피리스. 아, 이름은 똑같네요. 위 머리 빗근. 사선으로 근육들이 배열되어 있어서. 근데 위에 있는 애 있고 아래에 있는 애 있고 위에 있는 애는 머리부터 C1, 아래에 있는 애는 C1부터 C2. 이렇게. 얘는 빗근으로 있으니까 돌려주겠죠 뭐. 돌리는 역할 하기 좋아하겠네요 얘네들. 그걸 이제 여기에서 한눈에 다 볼 수 있어요. 지금 앞, 가, 뒤쪽, 대각선 이렇게 표시되어 있죠. 앞 머리 고등근 보면 당연히 편 못하죠. 그렇죠? 수축하면 당연히 편 못합니다. XX는 이 동작을 여기 지금 안 나왔는데 X 하나는 약간 보조 정도, X 두 개는 이 동작을 하는 정도, X 세 개는 이 동작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것 이렇게 나누시면 되고 CL은 이 카운터 레터럴이니까 반대쪽이고 IL은 입시 레터럴이니까 동측입니다. 그래서 이 표 보면은 다 알 수 있겠죠. 얘네들은 목의 뒤, 앞, 가쪽 영역에서 굉장히 작은 미세한 목의 움직임을 조절해 주는 거. 왜 지난 시간에 제가 여기 보세요 하고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눈 감고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시야에서 없어지는 것처럼 시선을 고정시켜 주거나 귀로 들으려고 고개를 살짝씩 움직이거나 냄새를 맡기 위해서 이 얼굴을, 코를 움직이거나 이런 것을 할 때 주로 많이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또 얘네들은 특히 뒤통수에 있는 애들은 눈과도 많이 연결이 되어 있어서 눈의 피로
이 뒤통수의 피로도 같이 함께 동반이 될 수 있죠. 여기 이 기능들은 이 표를 보시면 되니까 특별히 더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 그대로 나와 있는 것처럼 별로 어렵지 않아요. 머리 빗근들은 뒤쪽에 있었죠. 그리고 대각선으로 배열되어 있었고, 그래서 폄하고 이제 옆으로 레터럴 플렉션 해주고, 아랫머리 빗근이 굉장히 사선 배열이 되어 있었고, 윗머리 빗근은 그대 좀 이렇게 좀 곧게 되어 있었죠. 그러니까 윗머리 빗근은 이 아틀란토 엑셀 조인트, 그러니까 C1, C2에서 돌리는 역할을 별로 못 하는데, 아랫머리 빗근 같은 경우는 굉장히 딱 봐도 돌리기 편하죠. 대각선으로 되어 있으니까 거의 횡단면에 가깝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쪽으로 돌리는 역할을 굉장히 잘해주죠. 폄도 해줄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보면은 충분히 다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이렇게 공부한 근육들, 목의 근육들이 아까 제가 롱구스 콜리, 딥 서비컬 플렉서들 이야기할 때 이렇게 목을 딱 견고하게 잡고 있는 스테빌라이저라고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보셨던 뭐 앞, 뒤, 가, 머리, 고등근, 뭐 빗근, 위아래 섬유들 얘네들부터 시작으로 여기 나와 있는 세미스파이널리스, 스플레니어스, SCM, 스케일린, 목 어찌됐건 경추에 붙어 있는 얘네들은 다 이 기둥 지지줄 시스템이라는 것을 가장 많이 해줍니다. 그러니까 목을 세워주는 거예요. 배에 이렇게 이걸 이 돛이라고 하죠. 배 돛을 이렇게 세워놨으면 옆에 줄로 막 잡아놨죠. 그 줄줄 중에서 보면 어떤 애는 좀 짧게 잡아놓은 것도 있고 어떤 애는 굉장히 길게 그게 이거랑 이제 유사하다는 겁니다. 이 역할이 제일 커요. 이 역할이 가장 중요해요.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포워드 헤드 파스처로 머리가 앞으로 밀려나가면 이렇게 적색으로 굉장히 빨갛게 표시되어 있는 근육들 보세요. 점선이어서 잘 뭐 보이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큰 뒤머리 고등근, 우리 방금 봤던 이게 더 헷갈리겠다. 여기 있죠. 얘네 지금 이걸 말하는 거죠. 뒤통수부터 C2까지 연결되어 있는 이 작은 근육들은 계속 신전되어 있는 거예요. 머리가 앞으로 포워드 헤드 파스로 밀려나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굽힘 역할이 경추에서 전반적으로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바닥을 보고 다닐 확률이 크죠. 걸어 다니고 생활을 하려면 앞을 봐야 되니까 이렇게 들 거란 말이죠. 그럼 얘네들만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겠죠. 그리고 얘네뿐만이 아니라 지금 같이 있는 이 신전근들도 결국 부착 부위들은 비슷하고 역할들 비슷하니까 상부 섬유들 굉장히 또 한 스트레스 받을 거고, 이런 식으로 이 뒤쪽 영역들은 그래서 보통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근육들 풀어주는 것도 좋은데 결국 살려줘야 될 건 이거예요. 기둥 지지줄, 기둥 지지줄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다시 복원시켜줘야 돼요. 닷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야 배가 올바르게 앞으로 가죠. 기둥 지지줄 시스템이 망가지면 문제는 로테이션에서 굉장히 많은 제한을 또 받을 수 있죠. 왜 우리 가끔 잠 잘못 자면 고개 안 돌아가면 막 그날 되게 힘들잖아요. 이게 안 돌아가면 몸통을 돌려야 되니까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굉장히 짜증나고 힘들죠. 목도 계속 뻐근하고 아프고. 지금 몸을 이렇게 쭉 회전시키는 데 있어서 목이 잘 돌아간다면 이 움직임 자체가 유기적으로 굉장히 잘 일어납니다. 앞쪽 영역에서 볼게요. 이 그림 기준으로 보면 그림은 지금 우측으로 돌림하고 있죠. 축 돌림을 하고 있습니다. 횡단면에서. 그때 당연히 왼쪽 SCM은 수축하겠죠. 그렇죠? 반대쪽으로 이렇게 돌려주면서 그리고 뭐 이쪽 어퍼 트랩들도 같이 이 목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굽힘이나 과도한 굽힘이 되지 않기 위해서 얘네들도 좀 붙잡아서 안정성을 확보를 해주고 있고, 그 아래쪽 영역으로 내려오면 같은 쪽, 지금 우측으로 회전하니까 외복사근이 수축이 일어나고
그리고 반대쪽 내복사근의 수축, 뭐 복행근은 당연히 수축되고요. 뒤쪽 영역을 보면 척추 길이근 중에서 머리 쪽에 연결되어 있는 가장 긴 근, 동측으로, 즉 우측으로 수축이 되고요. 그러니까 척추 길이근 우측으로 수축되고 반대쪽에 척추의 SP부터 뭐 그 아래쪽 영역에 있는 척추, 그러니까 즉 뭐 가장 유명한 게 다혈근이죠. 이 작은 척추와 척추를 연결해 주는 근육들은 반대쪽 근육들이 이렇게 수축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 다리뼈가 잘 고정되어 있다면 우측으로 돌릴 때 왼쪽 둔근까지도 수축이 되죠. 이해가 되시나요? 허벅지뼈를 기준으로 골반을 이렇게 돌게 만들죠. 허벅지뼈가 붙어 있고 골반이 돌게. 외회전을 CKC 하는 거라고 생각해 보세요. 외회전을 클로즈드 키네틱 체인으로 돌리는 겁니다. 고관절이 열려야 되는데 발은 안 움직여요. 다리 전체 딱 고정되어 있고 돌려야 되니까. 그러면서 반대측, 다시 이 돌리는 우측, 같은 측, 팔도 안정되어 있다면 레티스머스 돌시, 예, 저기 뭡니까? 광배근까지도 같이 쓰면서 회전을 만들게 되죠. 근데 이 목에서 이거 안 돌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장 지금 거북목에서 지금 등장 제일 많이 했던 SCM의 좀 좋지 않은 문제, 스플래니어스들의 이 문제, 캐피리스랑 설베스타, 목 안 돌아가요. 그럼 얘네들이 더 많이 일을 해야겠죠. 중요한 건 여기 나와 있는 둔근이나 기립근 같은 경우는 실제로 우리 포스테리어 그 오블릭 서브시스템이라고 계속 사선으로 움직일 때 보행할 때 앞뒤로 지그재그로 움직이는 이 역할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는 근육들이고 요추, 체간, 골반 정렬들에서 굉장히 이 주요한 역할을 하는 근육들인데 이게 좀 바로 밸런스들이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 설명을 드리지만 이 기둥지지줄 시스템을 통해서 모든 근육들의 안정성이 잘 확보가 되고 그런 상태에서 이런 그 로테이션이나 다른 움직임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이 잘 가눠지고 잘 움직여져야 조금 더 역동적인 움직임들을 선행을 할 수 있습니다. 필라테스의 장점이 그래서 이거잖아요. 기둥 지지줄 시스템을 잘 세워줄 수 있어요. 그 운동의 특성, 그 운동의 약간 색깔 자체가 기둥 지지줄을 타겟하잖아요. 척추 자체가 타겟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뭐 이 퍼스널 트레이닝 쪽에서 뭐 기본 3대 운동 뭐 이렇게 하는 것들도 보면 결국 척추는 안 움직여요. 팔다리만 움직이지. 근데 물론 필라테스보다는 조금 더 강하게 움직이긴 하죠. 좀 더 큰 근육들을 쓰긴 하지만 이것도 똑같이 기둥 지지줄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즉 엑시얼 스켈레톤을 안정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어야지만 가능한 것들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이제 목이 잘 움직여지지 않는, 방금 설명드렸던 거, 목이 잘 돌아가지 않을 때 이제 모빌리티 운동할 수 있는 것을 한번 바로 볼게요. 네, 이쯤부터 보면 될 것 같아요. 이걸 스핑크스 포지션이라고 해요. 지금 보시면 여기에서도 스터넘 리프트 자세를 잡은 겁니다. 다시 볼게요. 그냥 스캐퓰러 힘을 빼고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툭 밀어놓죠. 밀면서 팔로도 이렇게 지면을 좀 밀어준 겁니다. 같이. 플랭크 할 때랑 비슷하죠. 그 턱을 당겨둔 채로 처음엔 이런 식으로 반원을 그리고요. 이게 잘 되면 지금 팔자를 그리고 있는 거예요. 목에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고개가 이렇게 돌아갈 때 처음 했었을 때 반원을 그렸죠. 제가 많이 하는 거는 이렇게 잡고 있으면
이 뒤꿈치를 볼 수 있으면 보라고 해요. 뒤꿈치가 뭐 같은 쪽 뒤꿈치까지 보이냐 아니면 반대쪽 뒤꿈치까지 보이냐 이런 것들도 체크하고 또 잘 봐야 되는 게 이 어깨가 이렇게 롤링 되는지 이거 보상 패턴이 없어야죠. 목으로만 가야죠. 그리고 계속 강조했던 이게 떨어지면 안 되죠. 계속 그렇다고 막 과도하게 이렇게 잡는 게 아니라 계속 좀 붙어 있는 채로 실제로 축돌림과 레터럴 플렉션이 잘 일어나는지 그게 체킹돼야 되고 그다음 팔자로 돌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고개가 내려와서 구부러질 때 또 이렇게 빠지지 않는지 그 올라갈 때도 턱이 막 이렇게 들리지 않고 자연스럽게 쓰러져서 올라가는지 이런 것들 체킹합니다. 여기서 조금 더 가면 이 스핑크스 포지션 자체가 안 되는 사람들도 되게 많아요. 이것도 안 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올바르게 이것을 수행해낼 수 없고 이 자세를 만들면 부담이 가장 많이 갈 수 있는 게 요추예요. 그러니까 골반의 전방 경사나 요골반 복합체에 좋지 않은 정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자세 자체도 굉장히 힘들어요. 그럼 이럴 때 할 수 있는 게 그냥 앉아서 이 운동을 진행하거나 아니면 벽에 이렇게 기대 놓고 여기서 로테이션을 하거나 이렇게 플렉션 익스텐션을 합니다. 여기서 뭐 예를 들어 이 플렉션 익스텐션 할 때도 턱을 드는 게 아니라 벽 때문에 머리가 뒤로 넘어가진 않지만 머리를 뒤로 굴리라고 하고 내려올 때도 이 턱을 아래로 이 앞쪽으로 빼는 게 아니라 머리를 이렇게 앞쪽으로 굴리라고 합니다. 돌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머리가 이동되면 안 돼요. 지금 제가 이렇게 이동하면 몸도 같이 이동되면서 머리가 한쪽으로 이렇게 옮겨지죠. 붙여놓고 축돌림이 되게. 요거는 유료 강좌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다시 돌아. 네, 이제 목 쪽 영역은 끝났고 숄더 컴플렉스 보겠습니다. 한 2분 정도만 쉬었다가 바로 들어가고 자료는 한 번 더 올려드릴게요. 한 5, 6분 정도 더 들어오셔가지고 2분만 쉬었다가 55분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주세요. 오프라인 세미나 8월 말 9월 초나 지금 계획 빠르면 8월 말 9월 초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추석 전에 조금 늦게 되면 추석 후에 바로 들어갈 것 같아요. 이게 거북목이라고 해놓고 상시 거의 모든 질환을 다 다룰 예정이라 가지고 분량이 너무 많아서 뭘 빼고 뭘 넣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정리가 좀 되면 네. 유료 강좌 똑같이 이제 줌으로 하고요. 강좌 공지는 우선은 저희 오픈톡방에 당연히 가장 먼저 올라가고 그리고 뭐 저희 인스타에 보통 많이 올리고요. 똑같이 유료 강좌도 온라인하고 오프라인 강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네. 그래서 당연히 온라인만 들으셔도 되고 오프라인 같이 들으셔도 되고 근데 보통 오프라인이 인원이 좀 제한적이어서 그런지 굉장히 빨리 오프라인 마감되더라고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숄더 컴플렉스 들어가겠습니다. 계속 지겹도록 말씀드린 기둥지 지지율이 무너지면 목뿐만 아니라 이제 굉장히 연관성이 높은
어깨가 망가지기 시작되겠죠. 그럼 그 많이 망가지는 어깨 질환들은 다음 이제 무료광제로 이어지는 그 익상견갑이나 충돌증후군 이런 것들이 가장 대표적일 거고, 거기서 조금 더 심해지면 말씀드렸던 충각출구증후군이나 뭐 슬랩 같은 것들이 또 가장 많이 일어나는 병변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있을 때 항상 공통적으로 트레이닝하는 근육들이 있죠. 아마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을 테고, 그래서 그 근육들을 트레이닝 시킬 때 또 대표적으로 하는 운동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운동들을 방금 목 운동하는 것들 보신 것처럼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드리고, 그 근육들 특성들까지도 좀 더 설명드릴게요. 이건 그냥 지난 시간에 한 거니까 넘어갈게요. 먼저 팔을 올려주고 뭐 스캐퓰라를 앞으로 보내주고, 그러니까 어버드 로테이터들을 쭉 볼 건데, 그 중에서 일단은 얘를 집중해서 볼게요. 어버트랩. 상부 승모근이 승모근 하면 일반 분들도 다 비슷하게 생각을 하시지만, 여기 맨날 풀어줘야 되고 그 뭔가 얘는 나쁜 아이 같잖아요. 근데 사실 이 아이가 나쁘지 않습니다. 이 아이도 피해자예요. 기둥 지지줄이 무너진 게 나쁜 아이고, 얘는 피해자여서 가장 많이 고통받는 아이죠. 어쩌다 보니 악역이 되어버렸는데, 보시면 아까 뒤통수 이쪽에 붙어 있는 건 보셨죠? 뒤통수에서부터 쇄골 끝부분에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쇄골을 위로 올라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근육이에요. 이 고랑 나와 있는 건 이따가 필요할 때 쓸게요. 심플하게 굉장히 극단적으로 설명드리면, 상부 승모근에 마비가 있으신 분인데 팔이 이렇게 툭 떨어진 거 보이시죠? 이 점선이 스캐퓰라 메디얼 보더 인페리얼 앵글 그려놓은 건데 보이시죠? 쇄골부터 목까지 연결해 주 있는 상부 승모근에 마비가 되니까 이렇게 툭 떨어지는 겁니다. 물론 극단적이에요. 이런 분들이 저희한테 올 일은 거의 없고, 저도 이런 분은 만나보진 못했고요. 그러면 조금 상부 승모근이 좋지 않을 때 어떤 문제들이 생길 수 있는지를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이쪽을 보시면 되는데, A 부분 먼저 볼게요. 이 상부 승모근이 쇄골 끝을 잡고 있는데 얘네들 기능이 좋지 못하니까 얘가 떨어졌습니다. 쇄골이 약간 위쪽으로 주행하는 게 가장 좀 이상적인데, 평행하다 못해 아래로 떨어졌어요. 그럼 쇄골 바로 아래에 누가 있죠? 이 몸쪽 근위 쪽 부위에, 프록시말 쪽 부위에 바로 아래 뭐 있습니까? 쇄골 바로 아래. 첫 번째 갈비뼈가 쇄골하근, 그렇죠. 뼈로 하면 첫 번째 갈비뼈가 있죠. 첫 번째 갈비뼈 있고 위에 이렇게 쇄골 있죠. 이걸 이렇게 뒤집어 볼게요. 근데 이 쇄골이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요. 그러면 이게 딱 지렛대 같죠? 근데 이쪽은 이게 SC 조인트지 않습니까? 이렇게 내려가면서 이 SC 조인트가 탈구되거나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골악과 관절 현상에서 봤을 때 얘 진짜 관절이었잖아요. 팔 올릴 때 쇄골 계속 올라가야 되고 뒤로 당겨줘야 되고 뒤로 돌아가야 되는데, SC 조인트가 망가지면 팔이 올라가겠어요? 제대로 못 올라가겠죠, 당연히.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B 쪽 볼게요. 이쪽도 마찬가지로 GH 조인트 쪽인데 이렇게 떨어졌어요. GH 조인트의 노멀 포지션이 약간 이렇게 옆으로 돼서 상완골 헤드가 붙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된다 그랬었죠. 근데 이 GH 조인트를 잡고 위에서 잡고 있는 것도 쇄골이에요. 이렇게. 근데 얘가 지금 이렇게 떨어지면 얘도 같이 이렇게 되겠죠. 그럼 팔이 떨어지죠. 탈구될 위험성이 훨씬 크게 되겠죠. 그렇죠. 이게 지금 그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 어퍼 트랩이 좋아야지 어깨가 안 아파요. 왜냐면 이 쇄골이 좀 위로 올라가져야지 스캐퓰라 자체도 약간 어버드 로테이션 되면서 GH 조인트도 이렇게 좀 받쳐줄 수 있죠. 그러면서 서브 아크로미얼 스페이스 이 공간 자체도 조금 더 확보를 시켜줄 수 있죠. 얘도 상부 승모근도 피해자입니다. 좀 더 확인 사살을 확 해버리면
어퍼 트랩이 지금 보라색인데요. 어깨 벌림 각도 165도, 그러니까 즉 팔을 한 165도 정도 올릴 때 초반에 엄청 쓰여요. 초반에 거의 이 뭐 하부 승모근, 그 다음에 전거근 비롯해서 쭉 봤을 때 초반에 가장 많이 팔들어 올리는데 활성도가 높은 게 이 상부 승모근이에요. 그리고 60도에서 90도, 그러니까 한 수평 정도에서는 힘이 안 쓰이는 게 아니라 증가폭이 감소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유지됐다가 한 120도 정도 이상에서 또 쓰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잘 이 상부 승모근은 계속 쓰여줘야 되는데, 방금처럼 그런 문제가 있으면 이 상부 승모근이 잘 사용되지 않거나 아니면 특정 타이밍에 사용되기보다 조금 더 빠른 타이밍에 사용이 되거나 이렇게 되겠죠. 이게 다음 시간에 설명드릴 그 익상견갑을 보통 스캐퓰라 디스키네시스라고 하는 견갑골 이상장애, 그것의 하나로 봐요. 그것과 임핑지먼트 신드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서 보면 이 상부 승모근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걸 다음 시간에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 움직일 때 평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움직이지 않고 노멀하게 있을 때 이 상부 승모근의 쉐입 그리고 쇄골의 각도를 보고도 이 어깨의 안정성과 상부 승모근의 문제를 유추해 볼 수 있겠죠. 이렇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쇄골이 아래 방향으로 향해 있는 것은 그렇게 좋지는 못해요. 구조적인 특성상 굉장히 좀 불안정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쉐입 자체는 상부 승모근이 조금 볼록하게 나와 있는 것이 조금 더 좋습니다. 여자분들은 근데 이거 절대 이렇게 볼록하게 잘 안 나와요. 뭐 정말 크로스핏을 엄청 매니악하게 하거나 뭐 역도를 엄청 마니악하게 하지 않는 이상은 쉽게 잘 나오지 않고, 요즘 뭐 이렇게 미관상 좋아 보이기 위해서 이게 좀 수평으로 많이 쇄골을 일자 모양으로 많이 관리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그렇게까지 건강상으로는 그렇게까지 좋지 않아요. 살짝 위로 뒤쪽으로 주행하는 게 훨씬 좀 더 이상적이죠. 그렇다고 또 너무 올라가 버리면 상부 승모근이 너무 과하게 이 타이트해져 있으니까 이것 또한 문제가 당연히 생길 수 있고. 그리고 이 지금 슬라이드에서 많이 준비는 하지 않았지만 조금만 앞으로 가면 여기에 리베이터 스캐퓰라가 있어요. 상부 승모근을 비롯해서 우리가 목, 어깨 쪽 통증이 있다 그러면 목은 보통 이쪽을 많이 찝죠. 이쪽 주변이 뻐근하다. 아까 봤던 스플레니어스들의 문제, 이 후두하근, 얘네들 연결해주고 있는 뒤 고등근, 그리고 오블리퀴어스, 이 사선으로 배열되어 있던 그런 근육들의 문제들, 걔네들이 좀 과활성화들이 있었고, 또 얘 있어요. 리베이터 스캐퓰라. 목도 아프고 이쪽 어딘가를 막 찝으시는 분들 되게 많을 거예요. 그게 이 리베이터 스캐퓰라가 목이 이렇게 앞으로 빠져나가면서 잡아당겨지면서, 얘는 제일 좋아하는 움직임이 스캐퓰라를 올려주는 거예요. 스캐퓰라를 상승시켜줘서, 이름도 리베이터잖아요. 엘리베이터, 위로 찡 올려주는. 근데 계속 목이 앞으로 나가 있으니까 계속 올라가는 그 장력 텐션을 계속 견뎌야 되고, 얘가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겠습니까. 그리고 얘 근육 부착부 보면요, 그 우리 스플레니어스랑 같은 부착을 공유합니다. 너무 많이 앞으로 가야 돼요. 네, 여기 지금 보이지 않지만 스플레니어스 서비스 있죠. C1부터 쭉쭉쭉쭉 횡돌기에 붙어 있는데 똑같이 공유해요. C1부터 C4까지 횡돌기에 붙어 있어요. 그리고 스캐퓰라 수페리어 앵글에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이걸 왜 설명하냐면 신전할 때도 얘도 어느 정도는 스트레스 받아요. 그리고 돌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목 신전근 스플레니어스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이제 목 신전도 있지만 돌리는 거, 이것도 또 굉장히 많이 기여합니다.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돌릴 때도 계속 이쪽이 좀 뻐근하게 아픈 거죠. 스플레니어스들이 좋지 않아지면 당연히 얘도 같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더 재밌는 것은 그 바로 아래에 능형근이 있어요. 능형근도 크게 분류하면 마이너와 메이저로 나눌 수 있는데, 마이너가 상부 쪽이거든요. C7과 T1에서 시작해서 수페리어 앵글 하부 쪽, 그리고 메디알 보도 약간 상부 쪽이 붙어 있는, 즉 얘네들이
얘네들까지도 같이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능형근 같은 경우는 액션이 리트랙션이잖아요. 능형근도 리트랙션 하면서 살짝 올라갑니다. 보면 둘은 비슷한 그 배열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리베이터 스캐퓰라도 스캐퓰라를 올리면서 살짝 모이게 만들어요. 능형근도 모이면서 스캐퓰라를 살짝 들게 만들고, 비슷한 말 같지만 리베이터 스캐퓰라는 올리는 게 먼저고 살짝 리트랙션을 같이 해줘요. 반대로 롬보이드는 능형근은 모이는 게 리트랙션이 우선이고 살짝 위로 올려줍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왜 쉬러그잉 할 때 팔을 딱 붙여버리면 어버드 로테이션이 안 나오고 다운로드 로테이션이 나온다. AC 조인트에서 조절을 그렇게 하려고 그렇게 쉬러깅 하면 이쪽만 타격을 입는다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게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 근육들의 배열 때문에 생기는 근육의 이제 액션이에요. 이렇게. 자, 그럼 다시 이제 진도를 더 나가서 팔이 들어 올려질 때, 즉 어버드 로테이션 하는 근육들이 우리 승모근들 세 파트, 저기 위, 중간, 아래,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전거근이었잖아요. 전거근이 굉장히 순수하게 스캐퓰라를 프로트랙션 시켜주는 유일한 근육입니다. 오직 얘밖에 없어요. 진짜 온리 원입니다. 프로트랙션 시켜줄 수 있는 근육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 있는지. 정말 순수하게 이 프로트랙션을 잘 만들어줄 수 있는 애는 이 전거근의 역할이 굉장히 지대합니다. 전거근 여기에서 볼 수가 없겠네요. 네, 뭐 굳이 하나 전거근처럼 굳이 하나를 찝자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코라코이드 프로세스에 붙어 있는 팩 마이너 소흉근. 그래서 얘네들이 립에 얘네들도 똑같이 이 립에 붙어 있죠. 립 보이진 않는데 3, 4, 5번 뭐 이 정도 립에 붙어 있는데 얘네들이 프로트랙션 하는 역할보다 전거근 보세요. 이렇게 커요. 메디얼 보더 쪽에서 시작해가지고 거의 뭐 1번 제외하고 뭐 2번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넓게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게임이 안 돼요. 그리고 전거근의 프로트랙션이 더 중요한 이유가 우리 팔이 올라갈 때 우리 배웠죠. 6가지 원리 원칙. 어버드 로테이션이 되면 외회전 해야 된다. 그리고 스캐퓰라도 뒤로 넘어지는 포스테리어 틸팅 돼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전거근 이 하부에서 인페리얼 앵글 앞쪽으로 잡아당기니까 이 포스테리어 틸팅과 엑스터널 로테이션을 같이 만들어줄 수 있어요. 소흉근은 코라코이드 프로세스에 붙어서 위쪽 상부 이 갈비뼈들이 붙어 있기 때문에 스캐퓰라 앞으로 밀긴 하지만 이 뒤쪽 인페리얼 앵글, 스캐퓰라의 하부 쪽을 갈비뼈 쪽으로 붙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정거근은 이걸 붙이면서 밀어줄 수 있어요. 그래서 훨씬 더 중요한 근육으로 평가를 받고 어깨 재활하는데 정거근 트레이닝 안 한다라는 소리는 못 들어보셨죠? 그래서 정거근은 무조건 들어가는 겁니다. 뉴만 책에 나온 내용인데요. 정거근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저항을 주고 있었을 때 외부 저항, 이렇게 손으로 누르고 있었을 때 팔을 들어 올리려고 한다면 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델토이드가 당연히 이렇게 휴머러스를 위로 올려주겠죠. 델토이드가 휴머러스를 위로 올려주면서 이게 지금 딱 정적인 평형을 이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즉 팔이 올라간 상태가 아니라 이렇게 딱 아이소메트릭으로 딱 버텨주고 있는 거면 이쪽에서 지금 저항이 걸려 있기 때문에 이 스캐퓰라, 그러니까 ST 조인트 근육들에서 힘이 없으면 이 스캐퓰라 자체는 다운로드 로테이션을 그릴 겁니다. 이게 지금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여기에 힘이 없으니까 말이죠. 근데 이제 이걸
이 다운로드 로테이션의 힘을 상쇄시켜 줘야 되는 게 바로 이 전거근이죠. 아래로 못 내려가게 이걸 앞쪽에서 끄집어 당기면서 지금 버텨주고 있는 거죠. 네, 그거를 설명을 하는 거고, 그리고 지금 이 옆에 있는 사진을 보면 이렇게 팔을 들어 올릴 때 전거근의 기능이 셧다운 되어 있으니까 지금 메디얼 보더부터 인피리어까지 다 뜨는 걸 볼 수 있죠. 이렇게 팔이 들리려고 할 때 델토이드만 살아 있고 스캐퓰라 자체를 전거근이 갈비뼈에 붙어주지 못하니까, 마비가 있어서 붙여주지 못하니까 팔을 일단 들어 올릴 수도 없는 거고, 팔은 지금 스캐퓰라 자체는 계속 다운로드 로테이션 되어 있죠. 어버드 로테이션을 밀어줘야 되는데 지금 못 밀고 있는 게 너무 잘 보이죠. 이건 굉장히 극단적인 예지만 아까도 잠깐 언급드렸던 것처럼 어깨 충돌 증후군을 가진 대상들에서 팔을 올릴 때 이 어버드 로테이션 감소, 포스테리어 틸팅, 외회전의 감소를 스캐퓰라에서 이것들이 이제 감지가 됐다는 겁니다. 무려 2000년대에 했던 얘기예요. 2000년도에. 그렇기 때문에 전거근 운동 너무 중요하죠. 얘는 영상은 없고 보통 이런 식으로 운동 많이 시키지 않나요? 뭐 푸시 플러스나 벽에서 이렇게 월 슬라이드 같은 운동들 많이 시키는데, 아, 이때 설명해야 될 게 너무 많은데, 이때도 일단 기본적으로 세팅돼야 되는 건 스턴 리프트로 이렇게 흉추가 딱 올바르게 세워지고, 아까 말했던 기둥 지지줄 효과가 바로 딱 나와야 됩니다. 일단 이게 1번이에요. 그리고 밀어낼 때 사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전거근으로 프로트랙션을 만들어서 미는지 아니면 대흉근이나 광배근을 쓰면서 만드는지를 체킹해야 돼요. 그러니까 거짓으로 한 걸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의 회원님들이. 그리고 이거 방금 말씀드린 건 조금 더 디테일한 거고, 그것보다 조금 더 크게 보자면은 이 요골반 복합체를 사용하는지를 보세요. 이걸 미르라고 해서 자꾸 미르라고 하니까 근데 전거근을 뭐 어떻게 쓸지 몰라서 그냥 막 움직이다가 몸을 동그랗게 말아버린 거예요. 그냥 척추 자체를 카이포식을 더 크게 만든 거죠. 흉추에서 카이포식 커브를 크게 만들어서 민 척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 이렇게 힘 들어가시죠, 힘 들어가시죠 하면 네,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강하게 주면 어찌됐건 힘은 들어가요. 근데 지금 이 운동에서 요구하는 것은 전거근의 거의 독립적인 수축이잖아요. 다른 데는 힘이 많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전거근을 정확하게 이제 팔페이션을 해놓고 이 전거근만을 사용해서 운동을 지도할 수 있도록 해야죠. 전거근이 사용될 수 있는 가장 좋고 유리한 각도는 스캐퓰라 플레인이에요. 이게 아니라 한 35도 슈머러스가 벌어진 각도. 이걸 더 좋아한다는 얘기. 여기서 미는 걸 더 좋아해요. 여기서 이렇게 미는 걸 더 좋아하고, 이렇게까지 오면 이건 당연히 쓰이긴 하지만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그래서 처음에 할 때 우리가 휴머러스 각도를 조금 이렇게 좀 열어주면서 그걸 미는 연습을 좀 많이 하죠. 벽에다 대도 이렇게 안 되고 좀 이렇게 돼서 하면 훨씬 더 좋고요. 그리고 뭐 이렇게 되고 있어도 얘를 이렇게 휴머러스 자체가 내회전되게 만들면 팩이나 렛의 개입이 더 좋아져요. 대흉근이나 아니면 광배근의 개입이 더 좋아져서 여러분들도 해보세요. 이 휴머러스를 이렇게 돌려놓고 밀면 벌써 이 앞쪽으로 힘주기가 훨씬 더 편해요. 광배근. 또 웨이트 트레이닝 많이 하시고 근육 좋으신 선생님들은 이렇게 하면 광배근으로 미는 게 훨씬 더 편할 거예요. 이 전거근으로만 밀면 그렇게 움직임이 많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굉장히 이게 좀 구분지어서 트레이닝을 할 수 있는 게, 이게 뭐 경쟁력이자 마케팅이자 그런 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만의 아이덴티티. 그냥 뭐 실력이죠. 네. 공부를 그래서 계속 꾸준히 해야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처럼 다리를 이렇게 스태거드로 놓으면
요추의 보상이 심하신 분들한테 이걸 조금 개입을 막을 수 있어요. 패러렐로 이렇게 두는 것보다는 한 발 앞뒤로 두면은 이게 조금 덜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 정도까지는 사실 이제 조금 디테일했던 거고, 조금만 하나 더 들어가면요. 정거근 트레이닝 할 때 롬보이드 트레이닝 같이 시켜주세요. 그러니까 프로트랙션 했으면 롬보이드의 힘으로 리트랙션도 같이 가는 거예요. 이게 되게 더 유리해지는 게 뭐냐면 메디얼 보더에서 시작하는 근육이 전거근만 있는 게 아니라 능형근도 있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지금 여기 이렇게 위쪽에 있는 리베이터 스캐퓰라도 있는데 일단 얘 배제시켜 놓고 능형근이랑 전거근은 서로 기란 관계예요. 하나 늘어나면 하나 줄어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둘을 같이 트레이닝 시켜주는 게 훨씬 유리하죠. 근신경이 훨씬 잘 살아나고 스캐퓰라의 움직임 이해하는 것도 훨씬 좋고. 자, 그럼 나왔던 이제 능형근이 제일 좋아하는 리트랙션, 그리고 뭐 다운로드 로테이션, 팔을 당기고 아래로 내려가는 이 동작, 여기서 사용되는 근육들, 운동들까지 보겠습니다. 거의 끝났습니다. 지금 뭐 미들 트랩이나 롬보이드 얘네들은 보통 리트랙션을 만들어주죠. 척추 쪽으로 붙여주고, 하부 승모근 로어 트랩은 리트랙션보다는 이 하강을 만들어주죠. 그래서 요즘 웨이트 트레이닝에서, 요즘이 아니죠, 한 몇 년 전부터 유행하는 용어가 후인 하강 뭐 이렇게 하는데, 그걸 만들어주는 근육들이 얘네들이죠. 필라테스에서도 숄더 패킹 하거나 세팅할 때 똑같이 이걸 쓰는데 사용하시는 용어만 좀 다른 것 같고, 결국 얘네들을 컨트롤하라 이런 이야기인데요. 이렇게 팔을 다운로드 로테이션 시킬 때 그 후인 하강 얘네들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이유가, 그러니까 이런 동작에서도 볼 수 있어요. 다시 설명드리면 후인 하강을 먼저 하는 이유 자체가 척추에서 시작해서 날개뼈에 붙는 근육들을 먼저 쓰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어떤 움직임이건 복행근이 가장 우선 수축한다, 가장 심부에 있는 근육들이 우선 수축한다, 이거는 그냥 피드 포워드 기전이다, 무의식적으로는 수축된다라고 하잖아요. 이거랑 똑같아요. 이렇게 팔을 당기는 움직임을 할 때 가장 먼저 수축돼야 되는 건 롬보이드고, 그러니까 여기 붙어 있는 근육들이 먼저 수축되고, 그 다음에 이 멀리 있는 사지 말단부에 있는 휴머러스, 스캐퓰라에서 휴머러스 부착되는 근육들이 그 다음 수축돼야 돼요. 이게 잘 되지 않기 때문에 무언가 문제들이 발생하는 거죠. 이 원리는 인체에서 다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래서 항상 엑시얼 스켈레톤 그 주변에 있는 근육들을 그 코어 근육들이라고 하고, 오늘도 기둥지지줄 강조했던 것도 또 그거잖아요. 이게 올바로 서야지 일단 바깥에 있는 애들이 움직일 수가 있다고. 굉장히 지금 힘들 타이밍인데 퀴즈 하나 낼게요. 일단 얘는 잠깐 배제시키고요. 뭐 이 그림을 보셔도 좋고 이 그림을 보셔도 좋은데, 렛도 그렇고 이 로어 트랩도 그렇고 둘 다 이 하강을 시켜줄 수 있잖아요. 하강을 시켜주는 데에서 둘의 차이가 뭘까요? 맞춰보십시오. 다시, 이 하부 승모근도 그렇고 광배근도 그렇고 스캐퓰라 자체를 하강시킬 수 있는 근육들인데 둘의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큰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음, 팔과 골반, 팔의 개입은 뭐고 골반은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견갑의 회전. 다들 보니까 뭔가 이제 머릿속으로 떠오르시는 것들은 있는 것 같은데 정리를 제가 한번 해볼게요. 제가 이야기 올려주고 밖으로 돌려준다. 네, 우선 제가 정리를 조금 하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척추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견갑대에 붙어 있는 근육들이 먼저 움직여야 된다. 그 다음에 팔 근육들이 움직여야 된다 말씀드렸죠. 이 근육들의 부착 부위를 보면 로어 트랩 같은 경우는 척추에서 시작해서 스캐퓰라에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캐퓰라만 움직일 수 있어요. 광배근은 척추, 맞습니다. 골반에도 시작해요. 쭉 이렇게 넓게 시작을 해서 이 날개뼈 스캐퓰라도 내려줄 수는 있어요. 하각에 살짝 걸려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쭉 앞쪽으로 가서 이 팔뼈에 붙어 있죠. 그러니까 이 위팔뼈를 휴머러스를 같이 내려줄 수 있습니다. 그냥 하강하는 입장에서만 본다면 상체 기준으로 지금 저희 계속 상지 공부하고 있으니까 이 위팔뼈를 직접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은 광배근인데요. 근데 이 하부 승모근이 제대로 이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은 위팔뼈가 움직일 때 이 체간이 흔들리게 되겠죠. 팔이 내회전된다거나 아니면 몸통을 회전시킨다거나 이런 동작들이 같이 일어나지게 되겠죠. 괜찮나요? 물론 광배근을 사용할 때 지금 이 뉴먼에서 이 그림이 휠체어에 타신 분이 이 자세를 이렇게 잠깐 고쳐 잡거나 할 때 엉덩이를 떼려고 할 때 이걸 이제 누르는 것을 묘사한 건데 이것을 할 때 광배근이 당연히 골반에도 연결되어 있으니까 팔뼈를 누르면서 몸 자체를 들어 올릴 때 훨씬 유리하게 작용이 될 수는 있으나 이 안쪽에 있는 하부 승모근들 그리고 더 심층에 있는 롬보이드 능형근들이 올바르게 이 소라식을 딱 제대로 세워주지 않으면 정확하게 이 근육들 그룹이 이 메커니즘이 올바르게 작용하기 힘들다라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얘네들 사용해서 하는 운동들이 턱걸이나 랩풀다운 이런 것들이 있죠. 그렇죠. 이때 보시면 뭐 이렇게 등에 힘 안 들어간다. 뭐 등 어떻게 힘주는지 모르겠다. 필라테스에서도 이렇게 유사한 동작들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금 더 나가면 뭐 바벨로우, 덤벨로우나 아니면 뭐 시티드로우 같은 거 할 때도 마찬가지죠. 등이 이제 모이는 느낌을 잘 모르고 이게 잘 잡히거나 잘 되지 않는 분들. 그때 사실 어찌 보면 인지적으로 가장 먼저 수행해야 되는 운동들이 이런 거예요. 이게 인페리얼 그리드라고 팔을 이렇게 지금 그림처럼 올려두고 팔을 움직인다라는 개념보다 팔은 누르고는 있는데요. 턱을 당기면서 이 소라식을 이렇게 세워줍니다. 이거 보죠, 영상으로. 거의 다 맞습니다. 내 얼굴이 저렇게 나와 당황스러워가지고. 지금 이게 노멀하게 푼 거고요. 이 팔을 아래로 하방으로 누르면서 스캐퓰라가 아래로 이제 내려가게. 그러면서 여기서는 스터넘 리프트를 같이 잡는 겁니다. 이렇게. 그랬다가 다시 이것을 이제 풀어주죠. 이것 또한 마찬가지예요. 요골반 복합체에서 보상 패턴이 일어나지 않게 앉아서도 하고 뭐 서서도 하고 다양하게 이제 운동을 시킬 수 있죠. 이 운동을 할 때 이 로우로우도 같이 보시죠. 이건 지금 하강의 느낌을 위주로 연습하는 거라 이런 이쪽에 그러니까 즉 하부 승모근 쪽에 힘이 잘 들어가는지를 먼저 체킹을 잘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손을 여기다가도 되고 광배근 쪽에다가도 돼서 두 개가 거의 뭐 동시에 들어오는 느낌? 그런 걸 느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메디얼 보더가 살짝 안쪽으로 당겨지는 느낌도 같이 조금은 느껴야 돼요. 팔을 이렇게 잡아당기면서 스캐퓰라는 살짝 다운로드 로테이션을 그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메디얼 보더가 안으로 들어오는 느낌도 느껴야 돼요. 근데 이것을 로우에서 더 잘 설명드릴 수 있어요. 또 나네. 이건 지금 서서 이렇게 그 본인 팔을 내렸을 때 팔꿈치를 다 펴고, 그러니까 자세를 어정쩡하게 잡지 않고 팔꿈치를 다 펴고 이렇게 손으로 테이블을 잡은 거고요. 아래 좀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잡은 거고, 얘를 뒤로 당기면서 리트랙션을 하는 겁니다. 음. 지금도 좀 빠르게 잡으셔서 그렇지만 순간적으로 스턴 리프트를 바로 만들고 그 다음에 이 팔을 스캐퓰라 리트랙션 시키죠. 이때 중요한 게 리트랙션이니까 이제 인페리얼 앵글이 더 이 안쪽으로 더 붙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페리얼 앵글 아래에다가 손가락을 두고 클라이언트한테 이걸 당기면서 여기 힘으로, 여기에 우리 손가락이 있겠죠. 이 손가락을 날개뼈가 딸깍하고 지나가게 해보세요라는 큐잉을 줍니다. 여기에 손가락을 두고 이런 식으로 하면 손가락은 가만히 있지만 이 메디얼 보더와 인페리얼 앵글이 trực接적으로 붙으면서 움직이는 느낌이 나겠죠. 이때도 중요한 게, 이걸 할 때 당연히 이 저기 뭐야 삼두근에도 힘이 들어갑니다. 트라이셉스에도 힘이 들어가는데 중요한 건 여기에 먼저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 렛으로 이걸 컨트롤하려고 그럴 거예요. 광배근으로. 아까 이 인페리얼 그리드 엑서사이즈도 마찬가지였고, 제가 이 하부 승모근이 먼저 들어와야 된다, 혹은 둘의 사인이 거의 동시처럼 느껴져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똑같아요. 이 인페리얼 앵글이 안쪽으로 들어오는 느낌, 그리고 광배근이 과도하게 수축되지 않는 거, 또 멀리 트라이셉이 과도하게 수축되지 않는 거, 이것도 같이 체크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 어퍼 쪽에서 힘이 계속 들어온다 그러면 스터넘 리프트가 제대로 안 된 거예요. 이 세팅 자체가 기둥 지지줄이 일단 올바르게 세워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체킹하고 이런 것들의 인지적인 큐잉을 주면서 우리가 실시하는 이런 리트랙션이나 다운로드 로테이션 운동들을 진행할 수 있죠. 이때도 손을 우리가 핸즈온을 해서 손으로 주는 큐잉들은 똑같이 쓰셔도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 근육들을 먼저 움직이려고 하겠죠. 몸에 가까이 붙어있는 근육들. 어땠습니까, 오늘? 조금 정리하면 목 파트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기둥 지지줄 효과였고, 그리고 국소 부위에 있었던 그 작은 목 근육들부터 해서 큰 목 근육들, 그것들을 잘 이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숄더 파트로 넘어가서는 우리 굉장히 많은 그 근육들과 운동 동작들의 디테일을 배웠는데, 여기서도 굉장히 크게 보면은 결국 척추부터 스캐퓰라부터 있는 것들이 먼저 움직여야 되고, 그 다음에 스캐퓰라부터 팔뼈에 붙어 있는 근육들이 순차적으로 움직여야 된다. 이 메커니즘. 목은 세워져야 되고, 팔이 움직일 때 척추에서부터 스캐퓰라에 붙어 있는 근육, 그 다음에 스캐퓰라에서 팔에 붙어 있는 근육, 이 순서대로 움직여야 된다. 이게 지금 오늘 강좌의 가장 큰 맥락이고, 한 줄 정리로 하면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해당 운동들의 어떤 것들을 우리가 눈여겨서 봐야 되는지는 다시 한번 복습하시면서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무료 강의가 이 정도, 네. 아, 네. 이 정도는, 이 정도는 알아야죠. 우리도 그래야지. 요즘은 많이 안 그러는 것 같은데, 그런 건 사실 요즘 잘 모르겠어요. 필라테스 수업료도 그렇고 퍼스널 트레이닝 수업료가 너무 정체되어 있는 것 같아서 자꾸 가격 경쟁을 하는 데들이 아직까지도 많은 것 같은데, 가격 경쟁은 정말 그 업계에
랭킹 1위들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굉장히 그 낮은 가격으로 오래, 그리고 이미 인프라를 다 갖췄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고객 유치가 다 되어 있어서 그 가격으로 정말 오래 장사할 수 있는, 그 업계 1위들만 할 수 있는 전략인데, 가격을 계속 낮추면 그냥 나 망했어요, 나의 전문성과 나의 내가 보여줄 것은 없습니다, 이렇게 광고하는 거랑 똑같은 거라. 질문 있으시면 질문 주십시오. 오프라인 센터 때 장소는 어디가 될지 아직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지금 인원이 좀 많을 것 같아서 좀 더 큰 데를 좀 대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SCM의 기능 부재가, SCM이 장요금까지도 당연히 갈 수는 있는데요. 질문하신 SCM부터 장요금까지를 연결해서 설명을 하는 책이나 자료는 제가 못 본 것 같고, 뭐 가장 유용하게 할 수 있는 게 근막경선 해부학이죠. 토마스 마이어의 근막경선 해부학 책을 보시는 게 가장 유용할 것 같아요. 선, 거북목 교정 운동시키는 것을 봤는데 천장 보고 누운 상태에서 이마를 누르면서, 그러니까 천장 보고 누운 상태에서 이렇게 고개를 들어 올리라고. 그러니까 이것도 사람에 따라 조금 다르겠죠. 그러니까 이 DCF 컨트롤이 잘 안 되는데 무작정 이걸 시키면 이렇게 빠져나가거나 아니면 여기에 힘이 더 많이 들어오는 게 캐치되면 이거 떼야죠. 그러니까 스쿼트를 빈바로도 힘든 사람한테 뭐 한 40kg 갑자기 주고 스쿼트 하라 그러면은 뭐 어찌어찌 뭐 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다리로 안 들고 허리로 들고 있거나 뭐 그런 거랑 비슷한 거죠. 일자목, 일자목의 기전, 그러니까 거북목에서도 몇몇 유형들이 또 나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펌이 생긴 거냐 아니면 굽힘만 생긴 거냐, 굽혔는데 돌림이 생긴 거냐, 편데도 돌림이 생긴 거냐, 이렇게도 좀 나뉠 수 있어요. 근데 원론적으로 대답을 드리면 일단 케이스를 봐야지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좀 나뉘는 케이스들에서 유사한 것들은 좀 이렇게 공부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거를 이제 유료 강좌에서 설명 좀 많이 드릴 거예요. 견갑 상한 리듬 체크 시에 상부 승모근의 높이나 손끝 높이 차이 없이 견갑과 하강 높이 차이가 있는. 아, 그러니까 하각이 높은 쪽으로 이제 스캐퓰라가 외전이 더 많냐, 이거를 지금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아, 보통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견갑상한 리듬이어서 양쪽의 리듬을 봅니다. 양쪽의 리듬을 봐서 이 올라갈 때, 팔이 이렇게 들리면 올라갈 때, 이것도 뭐 다음 아마 익상견갑과 임핑지먼트에서 견갑상한 리듬 체크하는 거 할 건 아마 할 것 같은데, 올릴 때 이 상부 승모근의 개입 정도, 즉 양쪽의 활성 정도의 차이, 그리고 내려올 때 어버드 로테이터의 이제 이센트릭 컨트랙션과 다운로드 로테이터가 얼마만큼 잘 반응하는지, 이 리듬이 스캐퓰라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내려오지 못하고 좋지 않은 쪽에 이렇게 휙 빨리 떨어지거나 아니면 내려오면서 메디얼 보더가 들리거나 인피리어 앵글이 들리거나 이런 게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그러니까 양측의 밸런스를 체크를 많이, 움직임에서의 양측의 밸런스를 체크하고 어떠한 한 포지션에서 이게 높고 이게 낮기 때문에 높은 쪽이 문제 있다라고 단정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 그것을 단정을 하는 것 자체가 견갑상한 리듬 주제에 벗어난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리하면은 움직임의 리듬을 체크를 하는 거지, 높낮이의 차이로 인해서 문제가 있다 없다를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견갑상한 리듬. 답변이 됐나요? 네. 이거 아니면은 저기 영상 찍어가지고 보여주세요. 그러면 일단 저도 봐야지 좀 더 말씀을 잘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한 1시간 반 정도 했는데 도움이 많이 되셨을까요? 네, 도움 많이 되셨으면 좋겠고 이 참 쉽지 않은데 평일 이 늦은 시간까지 네, 다들 열공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 주 주말은 쉬고 다음 주 주말에 저는 이제 익상견갑하고 어깨충돌증후군 그 주제로 또 다음 주 일요일 9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고생 많이 하셨고 네, 다음 주 일요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